매주 목요일은 미장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는 날이죠. 첫 번째 상담으로 월마트 문자 한 통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9.76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고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함께 연락 남겨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월마트입니다. 이 중국의 공급 업체들의 공급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런 뉴스들이 또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종가는 85달러 선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수익권이십니다, 시청자님. 아마 이 수익을 또 앞으로 어떻게 챙겨가고 또 지켜갈 수 있을지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월마트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 네. 실적 발표 나온 날에 한 8% 정도 빠졌으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월마트가 최근에 한 2, 3년간의 실적을 제가 쭉 살펴봤을 때 실적이 나빴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항상 서프라이즈,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그랬던 이 월마트의 실적이 이번에도 잘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이 상승폭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요즘 안 그래도 요즘 경기 지표들이 좀 약간 휘청하는데 이거 월마트도 좀 타격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좀 됐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관세에 대한 우려들도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월마트에 대해서 매수하신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주가 자체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보여지고, 현재 가격대나 이런 거는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주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특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서고 나서 거의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움직였던 적은 있었었는데, 보시면 2023년도에도 보시면은 2023년도 11월 16일 날에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8% 급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는데 그 예상치보다 넘어간 그 폭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락했던 적이 있었었고, 그때 주가를 한번 보면은 2023년도 11월이면 차트로 살펴보면은 요쯤이에요. 그때 좀 작게 보일 텐데요. 여기거든요. 그때 이제 급락을 한번 맞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대략 급락했던 날 대비해서 한 2달, 3달 정도 뒤에 완전히 복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월마트는 어차피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었어요. 물론 다음 분기도 무조건 잘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기조를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있든 없든 간에 어느 정도는 잘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주가가 실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을 한 거는 맞고, 또 최근의 추세가 안 그래도 2월 달부터 미국의 이제 어떤 많은 테크 기업들이나 작년에 올랐던 것들이 차익 실현들이 되고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또 주도주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저는 좀 과도하게 내려온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전고점인 100달러, 105달러를 가는 거는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간이 한두 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최소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문제가 미국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고 그거를 이제 물어봤을 때 지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표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너무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예전에 그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락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1920년대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그때처럼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 몇 주 전에 파월 의장도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해 줬었는데, 지표는 멀쩡하고 이런 인물들이 하는 얘기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본인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샀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79달러는 굉장히 저점에서 사신 거고, 다만 아쉬운 거는 79달러라고 하면은 수익이 엄청 났다가 지금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손실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첫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정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저는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실적으로 인한 하락은 다시 복구되는데 시간이 한두 달 정도 걸렸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9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데는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월마트에 대해서 증권가의 목표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신고가를 넘기는 한 110달러 정도를 보통 보고 있고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120 정도를 보고 있는데 평균치는 한 110달러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 신고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혹시라도 주가가 매수가 부근까지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저는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월마트라는 종목은 장기 투자에도 유리한 종목이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크게 눌렸습니다. 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두어 달 정도 후에 주가가 회복됐다고 설명 주셨거든요. 매수가는 저점에서 상당히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우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이시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큰 걱정은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매수가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면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주셨네요. 매수가는 25만 8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십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0.48% 밀려나면서 마감했네요. 종가는 31만 2,500원입니다. 현재 수익권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3월 7일에 장중에 봐보니까 32만 원 윗구간까지 터치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또 제가 뉴스를 하나 봐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2,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런 타이틀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지 수익 최대한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좋더라고요. 네. 포스코 뭐 DX, 포스코 엠텍, 심지어 포스코 홀딩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포스코가 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컸었는데 2차 전지 업종 자체도 이제 바닥을 쳤다는 얘기들이 슬슬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내려왔다는 인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는 과정에서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도 조금씩 같이 따라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과거에 정말 좋았을 때 대략 한 주가가 2023년도에 엄청 비쌌을 때 있잖아요. 막 70만 원 갔을 때 그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서 뭐 주가는 반토막보다 더 내려왔고 앞으로 희망은 안 보이고 2차 전지 맨날 나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하니까 아마 작년이나 올 초에 많이 좀 정리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개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기관 외국인들만 신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에도 비슷한 양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포스코 그룹들의 실적이 막 눈에 띄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중에 보면은 뭐 적자 나오는 기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사정이 조금 낫다는 거고 과거에 이제 전성기 때 2021년도 경기가 정말 좋았을 때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실적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가는 거는 저는 일단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보다 실적이 좋지도 않은데 간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 기술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까지만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싶고 현재 제 차트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매물대가 40만 원 가기 전 한 39만 원 정도, 38만 원, 39만 원 그쪽이 상당한 매물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살짝 멈춰 있어요. 살짝 멈춰 있는 게 저점부터 계산하면 대략 최근에 올라온 것만 한 20%에서 30%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약간 이제 차익 실현도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날 흐름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도 보신다면 한 3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드려보고 싶고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에도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가 이제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25만 원 정도쯤에서는 또 저가 매수세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또 보여져서 크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매수 타이밍은 괜찮으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또는 주가가 밀렸을 때
이 종목이 내 수익이 좀 깎이면은 기분이 좀 나쁠 것 같다 싶으시면은 지금 저는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이 단기 투자자들,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지금이 파는 자리예요. 지금 현재 30만 원대 초반에서. 그리고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넘어가야 이제 그 다음 38만 원으로 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아마 제 이 속도로 봤을 때는 한 두어 달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몇 달 뒤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목표가 38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막 흔들리고 하다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다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싫으시다. 그러면은 저는 현재라도는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좋게 보니까 보유하시는 거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매수 타이밍 좋았다고 의견 주셨고요. 이 종목도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38만 원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단기로 보셨다면 지금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선택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받아볼게요. 김JK님 어서 오세요. 궁금하신 종목 대덕전자 주셨네요. 매수가는 265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4%십니다. 3년 동안 있다가 추가 매수했습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주셨는데요. 3년 동안 끌어오셨으면 정말 긴 기간 이 종목 함께 보고 계시네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1.14% 내리면서 17,370원이 종가고요. 2월 17일에 21,650원 터치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한 차례 그래도 올랐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아마 수익 실현의 타이밍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끌어보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은 지금은 또다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3년이나 끌어오셨다고 하시거든요. 보유 네네. 비중도 꽤나 있으신 편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그런 오,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올해 장투로 끌고 오셨으니까 더 사시고 싶은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 대덕전자가 잘 나갔을 때 주가가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셔도 단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는데 이번 지금 말씀하신 단가가 2만 원대 초반이면은 물타기를 이번에 엄청 많이 하셨던지 아니면 진짜 기가 막힌 자리에서 저점에서 사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정말 효과적으로 돼서 단가가 크게 떨어졌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정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덕전자를 평균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에 비하면 평단가가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차트를 보면은 대략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법한 자리가 어디냐면 한 25,000원, 26,000원 그 정도예요. 거기가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저기를 뚫는 거는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25,000원이 엄청난 벽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커 보입니다. 이런 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던가 아니면은 뭔가 괜찮은 재료가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별로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덕전자의 경우는 살펴보니까 AI 쪽 재료가 하나가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 재료가 있습니다. 둘 다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만한 재료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적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데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 경우는 재료는 좋고 다 좋지만 지금 너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그때 이제 따라가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건 어떤 거냐? 좀 과도하다고 보는 투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가 제가 아까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 좋다 말씀드렸던 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연초에 들어왔던 돈이 이게 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좀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저는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살짝 지금 눌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은 이번에 1분기 다가오는 실적도 그렇게 좋을 거라고 전망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번까지는 적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 비해서 거의 제자리에서 좀 빠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1분기, 2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나라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한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덕전자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하여튼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25,000원을 넘어가는 것은 어렵겠다라고 일단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에서 한번 팔아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혹시 투자하실 분들은 딱 그 자리를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래 끌고 오셨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22,000원 전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AI 쪽 재료가 잘 반영이 됐고 또 대덕전자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좋은 호재를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호재들이 있다면 그때는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조금 더 상향시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JK님 우선 대덕전자 봤을 때 25,000원 이 지점이 큰 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당장 끌고 가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을 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는 22,000원에서 23,000원 이 사이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도 유튜브 채팅 받아볼게요. 올무지개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실SQ 주셨고요. 매수가는 딱 7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4%시네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죠. 실SQ 2달러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SQ 지분의 60%가 한국인 투자자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우리 무지개님 매수가보다 많이 밀려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에는. 실스크는 제가 전략을 그동안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3달러 이하는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아마 이 진단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좀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같아요. 아마 한 달 전쯤에.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이제 버블이란 얘기가 많아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이지만 올해 1, 2월 달에 가장 많이 폭락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원인이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그 발언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양자 컴퓨터 나오려면은 앞으로 십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엔비디아의 GTC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과연 젠슨 왕이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보다 조금 완화된 발언을 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올라오게 되면서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지금 로봇, 양자, 뭐 반도체, AI 다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주가 하락에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가 오늘 우리나라 한국의 양자는 되게 좋았어요. 한국에서 양자 관련된 또 그런 정부 조직이 또 출범했다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상한가도 가고. 그래서 뭐 원래는 양자 재료가 우리나라 재료는 없었고 다 미국의 재료가 바다 건너 와가지고 한국에 반영이 됐던 게 지금까지였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움직이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이 미국의 주식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현재 미국의 양자 재료 자체는 저는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양자 컴퓨팅에 더 가까운 거는 미국의 주식들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실스큐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오늘장만 하더라도 반등이 저는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제 보시면은 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한 5.8% 정도 올랐고 또 어제 D-Wave 퀀텀도 좀 올랐고요. 뭐 다 오르진 않았지만 몇몇 종목들은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 테마 중에서도 D-Wave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괜찮거든요. 모양새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아이온큐의 경우는 지난번 급락으로 인해서 ETF가 청산됐던 이력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또 나쁘지가 않아요. 살아나고 있고. 반면에 실스큐의 경우는 최근에 재료도 있고 작년에 제일 좋았던 종목인 만큼 지금 그때 너무나 많이 올랐다 보니까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올라가는데 좀 힘겨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전략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게 우리한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율주행차라는 게 지금은 많이 보이지만 우리 한 1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현주가보다는 저는 더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예전에 7달러까지 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보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제가 아마 한 뭐 6달러 정도, 5에서 6달러 정도가 고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잘 가더라도 한 5달러 정도에서 막힐 가능성이 커요. 5달러만 가도 현주가 대비 한 70%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현재 구간은 투자 비중이 아직은 크진 않으시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담아볼 법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한 4달러 중반에서 5달러 정도를 보신다면 일단 나쁘지 않게 본전 구간에서 탈출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일단 다음 주 엔비디아의 GTC 일주일 뒤에 있으니까 그 일정 있기 전에 좀 단가를 낮춰놓으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지개님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무지개님의 매수가인 7달러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5달러를 우선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서 만약 손실을 보게 되신다면 다른 종목에서 또 만회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받아볼게요. 쿠팡 주셨네요. 매수가는 22.2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5%십니다. 어제 들어갔는데 가격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연락 남겨주셨고요. 간밤에 오르면서 마감했죠. 어제 기준으로 종가와 시청자님 매수가 거의 비슷한 정도에서 유지됐는데요. 증권가 목표 주가 찾아보니까 한 29달러 정도가 평균치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쿠팡이 이번에 이제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적 이번에 좀 못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유통,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소비하는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 이제 월마트랑 좀 말씀드렸지만 월마트의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쿠팡의 경우는 이제 온라인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약간 주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뒤로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상장 초기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뉴스들을 살펴보고 또 리포트를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쿠팡이 처음에 상장했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 70% 이상의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지금이 뭐 바이 더 딥,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 보면은 왜 그럼 지금이 저점이냐, 뭐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수천억에서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가 드디어 작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올해 사정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의 주가를 좀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고, 이게 실적에 기인한 거 플러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두 가지예요. 근데 보면은 주가가 한 20달러 초반에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사에서 봤던 지금에도 저점이 아니냐라는 인식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월봉으로 크게 보시면 이게 상장 초기에 2021년도에 굉장히 높았던 가격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는 굉장히 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이번에는 좀 아쉽게 나왔지만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점, 이게 긍정적인 장기적인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의 목표가도 대부분 뭐 50달러 근처를 보고 있다고 하니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뭐 2배 이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50달 잘못 얘기했네요. 평균적으로 보통 30달러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현 구간 대비해서 그래도 오를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수하신 타이밍이 지금 샀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요. 지금 실적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30달러가 문제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그 1분기, 2분기 실적 잘 나오면은 아마 목표가 사양 조정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초기에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정리를 하셨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에 대한 우려도 저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한 30달러 선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온다? 그럼 좀 더 증권가에서도 분명히 상향 조정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올려가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쿠팡은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약간 주춤했죠. 하지만 실적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목표가는 $30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보고 나오세요.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주셨고요. 매수가는 11만 9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30%십니다.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자꾸 빠지네요. 이렇게 연락 남겨주셨고요.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었는데 곧이어 상승분 반납하면서 결국 0.79% 밀려났습니다. 종가는 11만 2,6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꽤나 답답한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지금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조금 무거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하면 화장품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형 화장품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가도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은 똑같아요. 아모레퍼시픽도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LG생활건강도 바닥에서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잘 나가는 화장품주를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실리콘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도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잘 갔던 게 VT 엄청 많이 갔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은 한국 내수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은 아니죠. 한한령이 있기 전에는 중국 매출이 상당히 컸던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 수혜가 될 수도 있고, 한한령 해제가 안 되면은 그냥 또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뭐 VT나 실리콘투나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중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수출기를 뚫어서 매출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요. 일본이나 북미 쪽에서 매출을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당연히 주가도 좀 더 가벼운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이 화장품 업계에서 과거에는 대장주였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 매출 구조를 완전히 수출길로 이거를 주력으로 하지 않고 내수를 주력으로 한다면은 더 이상 대장주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지금이 바닥이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한한령 해제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좋았던 20만 원까지 올라가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 있고,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중간에 2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상황이 좋게 풀렸을 때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목표가 13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잘 간다면 한 15만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한령이 해제되고 또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 이상을 볼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된다? 그러면은 15만 원이 아마 한계일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주가상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1차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또 궁금한 지점 생기시면 언제든 또 연락 한 통 남겨주세요.